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르노 삼성 XM3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XM3를 출고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현재까지 총 주행거리는 2만 km를 넘게 주행했습니다. 이제 저도 XM3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익숙해진 상황이지만 출고하고 현재까지 타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행 후기에 앞서 르노 삼성에서 XM3가 2022년형 모델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22년형 XM3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주행 편의성을 개선하고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한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놨는데요. 기존 XM3와 차이점은 첫 번째는 디자인 부분입니다. 크롬 데코 3군데에 변화가 있습니다. 앞쪽에 에어 커튼 크롬, 사이드 가니쉬 장식, 하단 벨트라인 크롬 장식의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2022년형 모델은 안개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장 컬러 소닉 레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엔 없던 색상인데 추가가 되어 강렬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찾는 색상 같고, 실제로 저는 길에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거 보니 선호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 대신에 블랙 투톤 루프를 선택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입니다. 기존 21년형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때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은 없었는데 2022년형 모델은 중앙 유지까지 보조해줘서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르노 삼성 어플을 통해 원격 시동을 미리 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인카페이먼트 기능으로 차량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편의점 물건을 구매하고 차량에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저도 무선 업데이트를 받고 이 기능을 이용해봤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드라이브스루처럼 구매한 제품을 자동차로 가져다 주셔서 편했습니다. 이처럼 22년형 모델은 21년형 모델에서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유용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21년형 모델과 22년형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처음 XM3를 탔을 때와 2만 km를 넘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처음 XM3를 탔을 때 다른 차들과 다른 출발 시 출발이 부드럽지 않고 꿀렁거림이나 가속의 더딤을 느끼긴 했습니다. 운전자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엑셀을 어느 정도 힘으로 누르면 꿀렁거림 없이 가속이 잘 되는지 적응이 금방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 수 있지만 점차 타면서 익숙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XM3 차주로서 XM3 디자인을 보면 제가 처음 차를 구매할 땐 셀토스나 트래블 레이저를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XM3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디자인을 보았는데요. 오히려 XM3는 기존 SUV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좋았고,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이 디자인 부분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은 것 같습니다. XM3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와 오토홀드 기능을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운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진 못했지만 오토홀드와 어댑티브 크루즈는 확실히 편하고 안전운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토홀드의 경우 정차 시에 내리막, 오르막, 평지에서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어서 발이 정말 편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원하는 속도로 맞춰놓고 운전하면 엑셀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이 돼서 편합니다. 실제로도 제일 만족하며 잘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마트 키만 들고 있으면 자동차 근처에 가면 문이 열리는 이 기능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편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XM3의 아쉬운 부분은 넓은 트렁크는 장점이지만 수동 트렁크가 아닌 게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부드럽게 닫히고 열리는데 XM3는 수동 트렁크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2열에 탈 일은 별로 없었지만 앉았을 때 높이가 낮고 좁은 느낌에 2열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21년형 모델 XM3는 출고 초기에 조작 버튼이 불편해서 아쉬웠는데 이 부분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을 일부 해줘서 괜찮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무선 업데이트된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만 km를 넘게 탔는데 불편한 점은 있었을까요? 제가 1년 6개월 2만 km를 타면서 처음으로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들도 익숙해지면서 주행 중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9.3인치 디스플레이가 늦게 켜지거나 재부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배터리 용량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XM3의 그의 장점은 XM3 차주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장점입니다. 바로 연비입니다. 실제 연비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14에서 15 정도가 나오고 일반 시내 주행에서도 12에서 1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차 후 출발은 좀 더디지만 속도가 붙으면 어느새 스무스하게 속도가 높아져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넓어서 여행이나 짐 실을 때 좋습니다. 끝으로 XM3 구매를 추천하나요? 네,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추천은 합니다. 다만 자동차 용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격 대비 첫 차로 나쁘지 않습니다. 단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운전하기에 차 크기도 적당하고 운전함에 있어서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거나 여러 명이 자주 타야 되는 분들, 또 기존 SUV나 큰 차를 운전하던 분이 XM3를 구매하면 실내 공간이 좁게 느껴져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많은 분들이 21년형 모델의 단점이라 했던 조작 버튼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내비 한영 버튼이나 모드 변경, 통풍 열선 시트 조작 버튼 등 여러가지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해왔는데요. 업데이트된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형을 구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웹을 보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오인이라는 어플이 생겼는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주유라든지 편의점, 또 식음료를 차에서 주문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처럼 드라이브 스루 개념으로 편의점에서 주문한 것도 차에서 받을 수 있고 음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제가 직접 화면을 클릭해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로 변경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밑에 달린 버튼만 계속 눌러도 이렇게 모드가 편하게 바뀝니다. 이것도 바뀐 점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검색할 때 당연히 영문 버튼, 한영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을 누르면은 영문 또 한글 이렇게 바뀌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형 새롭게 출시된 차 말고 그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무선 업데이트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위에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완이 돼서 조작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형 모델에 있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나 원격 시동은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르노 삼성에서 자동차 극장, 세차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가끔씩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XM3 차주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XM3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